지난번에 메타버스랑 NFT 세계에서 내 아바타가 에르메스 버킨백을 팔면 상표권 침해인가 부경법 침해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잖아. 오늘은 NFT 세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NFT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아마 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럴 것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흔히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인증서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해주고 있어. 가상화폐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서로 검증을 해서 위조가 불가능하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럼 NFT에서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것의 의미랑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인증서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 그래, 그러면은 먼저 대체 불가능하다 이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1비트코인과 1비트코인은 대체가 가능하니까 서로 교환이 가능해.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 해서 서로 다른 비트코인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이야. 근데 A NFT와 B NFT는 서로 고유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A NFT와 B NFT가 섞여도 서로 구분이 되는 것이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대체 불가능하다는 개념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5만원권을 보면은 화폐에 시리얼 넘버가 있어. 우리는 시리얼 넘버가 달라도 그 화폐를 5만원으로 가치를 인식을 하는데, 그건 시리얼 넘버가 같아도 5만원권으로서 서로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여기서 NFT라는 개념은 그 시리얼 넘버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한다는 개념이야.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이 핵심이 되는 것 같네. 맞아. 이제 인증서 얘기를 마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 작품을 민팅, 그러니까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오픈시와 같은 NFT 거래소에 등록을 하면 소유권 발생 시기와 그 변동 이력이 남게 돼. 이제 예를 들어서 최초 민팅한 소유자의 민팅 시간, 그리고 변동 이력,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된 형태로 기록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기록이 대체 불가능하고 유일하다는 것을 인증해준다는 개념이야. 그럼 디지털화된 무언가에 누가 언제 어떻게 소유했다라는 그 정보가 기록이 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인증서가 되고 고유성을 갖게 되고. 그럼 NFT를 구매하면 아까 말한 미술 작품을 구매하게 되는 건가? 이제 그 개념은 좀 달라. NFT라는 거는 디지털화된 형태의 소유에 대한 증명인 것이지, 현실 세계에서의 원본을 소유하는 것이랑은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특허 등록 원부라는 게 있잖아. 그 특허 등록 원부를 보면은 특허권의 소유자가 있고 그 소유권의 변동 이력이 기록이 되는 것이지, NFT는 그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그 특허 등록 원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증명,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특허권과 등록 원부 관계라면은 NFT 자체는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디지털화된 무언가, 예를 들어 그림 JPG 파일 같은 거라면 복사할 수도 있고, NFT를 소유한다고 해서 실제로 실물을 소유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점에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미술 작품에서 실물의 작품을 디지털화 시키면 몇 가지 동작만으로 그 이미지를 JPG로 복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JPG 파일의 원본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NFT 의미가 부여가 되었고, 현실 세계에서의 실물의 의미가 있지 디지털화된 형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걸 메타버스 세계랑 결합을 시켜보면, 자, 그 세계에서는 마치 현실 세계에서 원본을 감정하듯이 NFT로 그 원본을 증명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이제 메타버스랑 NFT의 어떤 연관성이 나오는 거구나. 그럼 현실과 메타버스가 NFT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나 활용된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줄 만한 게 있는 건가? 너 에르메스 버킨백 알지? 알지. 그 연예인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그 되게 비싼 유명한 백 있지. 그런 수천만 원 하는 버킨백을 미국의 메이슨 로스차일드라는 NFT 작가분이 이미지로 만들어서 NFT 거래소에서 이제 메타 버킨스라는 명칭으로 팔고 있어. 이게 NFT 거래소 오픈시 판매 금액을 보면 이제 몇 천만 원씩 하고 있거든. 그럼 그 NFT 작가가 에르메스로부터 그 이름과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건가? 왠지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맞아. 이게 안 받아서 이제 문제가 됐겠지. 실제로 에르메스가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어. 역시 소송이 걸리는구나.
그러면은 뭐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판매가 금지가 된 건가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판매가 금지된 것도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그 로스차일드는 나의 이미지가 버킨백을 참고는 했는데 사실 원본과 NFT는 그 자체로서 다르고 나의 NFT 이 생성 행위는 예술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전에 콜 오브 듀티 사건하고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맞아. 그렇지.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사건에서 상표 침해 요건 중에서 상표적으로 사용을 한 것인지 그리고 상표권의 보호 범위에서 사용한 것인지 요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다퉈질 것 같아. 그럼 좀 구체적으로 히스토리를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에르메스는 벌킨이라는 상표를 미국 특허 상표청에 등록을 받아두었어. 근데 이후에 로스차일드 아저씨는 NFT 세계에서 메타 버킨스 라는 명칭으로 버킨백 이미지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에르메스의 주장을 보면 메타 버킨스에서 접두어인 메타 이 부분은 일반 명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로서 인식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메타 버킨스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로 인식하는 부분은 버킨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등록된 상표 버킨이랑 유사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일반 수요자가 생각하기에 NFT 세계에서 자신들의 버킨백이랑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거의 메타 버킨스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면 이거는 적어도 에르메스와 관계 있는 자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오인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즉 이 메타 버킨스의 판매 행위는 지금까지 에르메스가 만들어 놓은 이 상표에 화체된 신용, 무단 편승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상표권의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름도 비슷하고 가방 디자인도 비슷하고 누가 봐도 완전 짝퉁 느낌인데 그 로스차일드 아저씨는 뭘 믿고 이렇게 소송까지 가고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지. 그 짝퉁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자, 이제 로스차일드 아저씨는 나의 이 NFT 작품은 실물의 짝퉁 버킨백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가상의 모피로 만든 이 버킨백을 묘사한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술 행위는 미국 헌법에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종전에 앤디 워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온라인으로 캠벨의 수프캔을 묘사한 예술품을 만들고 판매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제 판결한 선례가 있다. 그래서 나는 에르메스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셔. 이게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비슷한 종종 판결 사례가 있구나. 로스차일드가 믿는 구석이 있긴 있었네. 에르메스는 워낙에 전세적으로 저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만약 에르메스가 패소하면 내가 생각하는 NFT 카오스가 좀 빨리 올 것 같아. 너도 나도 명품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NFT 작품을 만들어서 막 판매하려고 하겠지. 이거 완전 그야말로 진흙탕 NFT 싸움이 되겠네.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완전히 구분해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할 것인지 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한편으로는 에르메스 버킨백 소송이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그리고 NFT 거래소에서 NFT 판매 조건에 지식재산권 관련 상황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버킨백 소송에서는 트레이드마크, 상표권만 이슈가 됐는데 내가 보기에 여기에 저작권 이슈도 상당히 있고 저작권 이슈는 NFT 세계에서 좀 크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NFT 세계에서 이런 분쟁이 많이 늘어날 것 같네. 별지사로서 할 일이 많아지겠는데? 기대되는데? NFT 세계는 작가분들이 배에 골치 않으시고 이제 마음껏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NFT 거래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고지를 하고 이런 부분을 교통정리를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NFT의 끝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분들이 지구 역사상 최초로 맞이하는 예술적 창작 능력 발휘에만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도 계속 메타버스랑 NFT 세계에서의 IP 이슈들을 검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저작권 얘기하는 건가? 이제 다음번에는 NFT 세계에서 저작권 이슈들을 좀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랑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 끝!